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저 오늘이요. 다 저녁 때예요. 해가 뉘어 지었는데 조금 일찍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좀 제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었네요. 해가 떨어지고 나서 방제를 하려고 한답니다. 드디어 날씨가 풀려가지고요. 내일부터 온도가 낮에 온도가 20도고 새벽 온도가 6도더라고요. 제가 있는 대전은 6도예요. 근데 지금 방제를 하려고 저는 이미 이제 물도 받아놓고 약을 희석해서 이렇게 좀 타놨어요.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요거 기계 궁금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거는 해외 직구로 우리나라에는 글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외 직구로 샀어요. 그런데 궁금하시면 제 채널에 들어가시면 그 스토어 채널에 들어가셔서 스토어 안에 가시면 제가 이거를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찾아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뭐 또 쿠팡이나 온라인 같은데 이렇게 이제 무슨 그 원예용 분무기 치시면 찾을 수가 있어요. 모양만 이렇게 생긴 걸 찾으시면 되는 것 같고요. 또 약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이제 방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육이는 이미 병이 생기면 막기가 힘들어요. 치료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병이 발생을 하면 고치기는 힘들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제, 예방, 병이 없고 건강한데 미리 예방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3월하고 장마철이에요. 1년에 4번을 정기적으로 하시면 좋은데 그게 이제 용이치 않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봄하고 장마철에 2번은 최소한 하시는 게 좋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봄에는 다육이들이 성장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벌레도 온도가 올라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서서히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다른 분들은 다 방제를 했는데 짱이맘이 제일 꼴찌로 늦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날씨가 조금 풀리고 그래서 지금 물 타임이 이 아이들 제가 물을 준 지가 2주가 넘어서 14일에다가 5를 더하면 19일이더라고요. 계산을 한참 했어요. 19일 되었어요. 2주가 넘어서 물타임도 지났고 물도 줄 겸 하는데 이번엔 제가 방제가 급해가지고 이제 방제를 하는데 이 방제도 물이거든요. 약은 거의 1000분의 1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물이에요. 그래서 다육이가 물이 고프면 좀 충분히 주시고 다육이가 물이 고프지 않다면 이제 세수만 시키는 정도로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왕이면 봄 방제하고 장마철 방제는 한 번은 듬뿍 주는 거 요거를 하시면 좋은데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약의 종류에 대해서 또 물론 제가 기존에 쓰는 거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다른 약의 종류도 많아요. 농약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친환경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저도 이제 다육 생활이 연차가 많다 보니까 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 외에도 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 제가 쓰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이고 안정적인 게 이거 일타올킬이죠. 일타올킬은 살충과 살균을 한 방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용이에요. 이렇게 이미 혼용이 되어서 나오지만 이것도 원액이기 때문에 1000대 1로 저렇게 예방 차원으로요. 이렇게 희석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은 시범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시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썼던 살균제 중에 이거는 순수 살균제예요. 이 약도 이렇게 혼용으로 나오는 게 있고요. 또 다른 걸로 섞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혼용되지 않는 단독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혼용보다는 효과 면에서는 이렇게 살균제 따로, 살충제 따로 이렇게 쓰시는 게 원래는 좋아요. 근데 약 방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조그마미들은 2번씩 3번씩 하는 것도 베란다에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약 방제가 올해 처음이시다 하시면 저는 요걸 추천을 드려요. 요거는 살균과 살충을 한꺼번에 있는 친환경제이기 때문에 쿠팡에 치셔도 되고요.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제 채널에 프로필 사진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제 방에 들어오시거든요. 그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스토어란이 있어요. 뭐 동영상, 쇼트 영상, 또 라이브 뭐 이렇게 해서 맨 끄트머리 가시면 스토어라는 란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요거를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요.
쿠팡의 검색창에 직접 검색을 하셔도 괜찮답니다. 보통 분홍색은 살균제고요. 이 흰 뚜껑이나 초록색 뚜껑이 있어요. 초록색 뚜껑은 살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겉에 카바가 이렇게 녹색이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살충이고요. 이렇게 뚜껑이 핑크색이거나 겉에 카바가 이렇게 핑크색 계열로 되어 있는 거는 살균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여기에 써 있는 용량 용법을 요걸 한번 꼭 읽어보시고 비율이라든가, 이거는 물에 희석해서 쓰는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용기에 써져 있는 용량 용법이 대부분 다 있어요. 그거를 읽어보시고 쓰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다육이라는 글자가 없는데요 하시는데요. 다육이 전용이라는 건 없고요. 여기 고추, 당근, 상추, 시금치, 토마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험 작물에 시험을 통과한 그런 유기농업 자재라고 해서 이 공시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공시 번호가 있는 이런 약재를 쓰시면 되는데요. 저도 작년에 어떤 약을 썼다가 약 피해를 굉장히 심하게 봤어요. 그래서 약을 추천하는 게 굉장히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약에 대한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약을 처음 접하실 때는요, 어떤 종류를 쓰셔도, 이거 옛날에 쓰던 거고, 이거는 그 전에 썼던 거고, 또 이거는 최근에 쓰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약도 내성이 생겨가지고 한 가지만 쓰시면 안 되고 교차 살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갖고 있는 약이 많기 때문에 이제 따로 구입은 하지 않고 요번에 기존에 썼던 거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씁니다. 자,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간편한 거 요거 한 번으로 오래를 하시면 좋고요. 또 이제 장마철에 하실 때는 다른 약을 바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약의 이름을 제가 공개하기가 조금 두려운 게 뭐냐면, 처음 약을 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 다육이들 요거 샘플로 신입들 데려온 건데요. 요렇게 한두 개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을 한번 뿌려서 살포를 해보시고 이렇게 뿌리 없는 아이들 말고요. 제가 오늘은 방제하는데 뿌리 없는 아이, 또 분갈이한 아이, 또 최근에 바로 들어온 아이들은 이렇게 빼놨어요. 빼놓은 상태고, 기존에 키우던 아이들 중에서 한두 아이를 좀 시험 테스트 요걸 반드시 하셔서 하루 이틀 2, 3일 지켜본 다음에 크게 이상이 없다 할 경우에 전체 살포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그냥 처음 쓰는 약을 전체를 살포했다가 피해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답니다. 그래서 짱이만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어떤 약을 구입을 하시든, 자, 친환경제로 쿠팡에 치시면 거의 친환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농약방에서 사시는 건 거의 농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어떤 약을 구입을 하시든 테스트를 반드시 거치라는 거, 요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이렇게 제가 오늘 해진역에 왜 다 저녁 때 약을 뿌리고 그래 하실 거잖아요. 근데 친환경제든 농약이든 이게 약이잖아요. 약은 햇빛에 노출이 되면 약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약이 나빠서가 아니고 햇빛에 약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을 입는 거하고 거의 똑같이 그렇게 상처가 남아요. 그 상처가 남으면 다육이가 뭐 죽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오래 가요. 상처가 화상 상처하고 거의 똑같이 오래 가기 때문에 햇빛이 있을 때는 약을 치지 마세요. 이렇게 비가 오고 하루 종일 흐린 날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해가 떨어진 저녁에 하시면 된답니다.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봄이라 제가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저녁에 저도 이렇게 칩니다. 오늘 조금 일찍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눈도 조금 눈 상태가 안 좋아서 이 렌즈를 빼다 보니까 운전도 좀 잘 못하고,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왔어요. 키핑장에 넘어가려고 생각했다가 오늘 아이들 요 아이 방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와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전식이거든요. 충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충전하느라고 시간을 조금 허비를 했답니다. 어쨌든 지금 해 떨어지기 전이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장갑을 꼈잖아요. 잠깐만요. 자, 제가 이렇게 장갑을 끼고요. 마스크를 했어요. 자, 친환경제를 쓰든 농약을 쓰든 약은 약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마스크하고 장갑을 끼세요. 제가 마스크를 껴서 말이 조금 어눌할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또박또박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봄 방제는요. 자, 입장에 골고루 젖게. 자, 다육이가 물이 고프면 이 흙이 젖도록
이렇게 물 주듯이 충분히 해주는 게 좋고요. 다육이가 물이 안 고파요. 물 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입장만 적셔주세요. 입장하고, 자, 약은 반드시 밑에서 이렇게 목대하고 입장 사이에 벌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밑에서, 옆에서, 옆면십이라고 하죠. 옆에서 이렇게 골고루, 위에서 양쪽 옆에서 우특이 젖는다 싶게,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2번, 3번 주면 옆면십이 끝까지는 많이 안 젖어요. 근데 물처럼 주고 다육이가 물이 고프다 하면 약물도 물이기 때문에, 자, 충분히 주시면 돼요. 이렇게 충분히 젖도록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해가 없는 시간에 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본 방제는 분갈이나 한 아이들은 주시면 안 돼요. 뿌리 활착이 완전히 됐다 싶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방제를 하시고요. 분갈이한 아이들은 따로 분류했다가 조금 기다렸다 해주시는 게 좋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개인차는 있어요. 다육이를 어디서 키우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하잖아요. 이 창문을 열어놓으면 모기, 날파리, 벌레 안 들어오나요? 이렇게 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들어와요. 방충망이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이 방충망이 차광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웬만히 햇빛에 적응이 되면 이 방충망도 저는 잘 안 닫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쪽에 창문에도 방충망이 있지만 제가 이제 살림이 나오니까, 자, 여기도 이 방으로 들어가, 지금 전선이 있어서 안 되는데요.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방충망이 있어요. 여기도 방충망이 있어서 이 창문을 닫으면 방으로 모기나 벌레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렇게 방충망이 있어가지고 이 방으로 들어가는 방충망을 닫아놓고, 그리고 나서 베란다에서는, 어지러우니까, 자, 베란다에서는 벌레하고 같이 삽니다. 저는 벌레는 별로 없어요. 깍지도 별로 없고, 그런데 해마다 거미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이제 거미는 충이라고 해서 크게 다육이한테 피해가 가지는 않는데요. 지저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봄 방제 때, 특히나 방제를 할 때는요, 이렇게 다육이도 물론 방제를 하지만요, 골고루 뿌려주지만, 자, 이렇게 벽에까지 요 창턱 이런 데까지 다 방제를 해요. 저 구석, 왜냐면 균이 있거나 벌레 알이 있을 만한 곳은 전부 쳐요. 전부. 봄하고 장마철에는 이걸 전체를 다 해주시면 좋답니다. 이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중점적으로는 어쨌든 다육이한테 쳐야죠. 자, 이렇게 봄에는 좀 충분히 칩니다. 저는 썼던 약을 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두 개를 뽑아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테스트 안 하시면 약해를 입을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약을 친 다음에 생장점에 약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자, 밤에는 충분히 약을 치고 난 다음에는 4시간 정도면 이 약의 효과, 그러니까 흙에 벌레나 균이나 이제 이런 게 만약에 이제 약의 효과가 있어요. 4시간 정도. 뭐 약을 뿌리고 금방 물을 뿌려주면 쉽게 내려가겠죠. 근데 약을 뿌리고 최소한 4시간 정도 자연 바람에 그냥 이렇게 말려주세요. 털지 말고 말려주세요. 그래서 햇빛이 없을 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아침까지 요 생장점에 고인 약물이 안 말릴 수가 있어요. 바람이 좋아서 금방 마르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마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반드시, 아니면 약을 뿌리고 4시간이나 최소한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장점에 고인 약물을 털어주세요. 깔끔하게 털어주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고여있는 약물에 그 다음날 뜨는 햇빛에 노출이 된다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반드시 해가 뜨기 전에 생장점에 고인 약물을 털어주라. 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털어준다고 해도 약의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날은 약 뿌린 다음 날은 세심한 관찰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차광막을 해주셔도 좋아요. 약을 뿌린 날은 최소한 차광막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반대로 좀 돌아갈게요. 여기만 뿌리면 안 되니까. 잠시만요.
자,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한 손에 이 방제 이 기구를 들고 하려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습만 보여드리고요. 우리 그 매니아님들은 이제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니까 지루하시면 2배속으로 보시고요. 약을 방제를 처음 하시는 초보만님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방제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물론 위에도 다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뿌려주세요. 약은 골고루 뿌려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약 이름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살충제, 살균제, 우리가, 먹는 상추, 딸기, 뭐, 요런 거에 쓰는 거면 괜찮고, 반드시, 친환경제든 농약이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 약을 살포해놓고 2, 3일간 지난 다음에, 별 이상이 없다 싶으면 그 다음에 뿌리세요. 이렇게 한번 뿌립니다. 제가요 카메라 들고 이걸 뿌리고 썼고 밑에 있는 아이들을 뿌리기가 용이치가 않아요. 자, 그리고 반드시 장갑하고 마스크 끼고요. 또 그 애완견 키우시잖아요. 또 양이도 키우시잖아요. 애완견 양이는 약을 치는 날은 어쨌든 좀 힘드시겠지만 목줄을 하든지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애완견이나 아가들한테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친환경제도 약은 약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의 피해가 크게 가지 않게 만들어졌다 해도 약은 약이니까 약을 살포한 날은 2, 3일 정도 애완견, 아가들, 또 양이들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제가요 양손에 이렇게 약을 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큼 쳐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전이 안 돼가지고 거의 뭐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어둡게 보이죠? 어둡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벽에 거미가 많아가지고요. 이 벽까지 다쳐요. 반드시 마스크 뚝 쓰고 하세요. 오늘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렌즈를 뺐거든요. 렌즈를 빼서 지금 이게 눈으로 들어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마스크 끼고 뭐 안전무장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제가 오늘 쓰는 약은 농약이 아니고 친환경제랍니다. 친환경제. 일타 올킬 하고요. 뭐 참청, 다키파, 경키파 뭐 이런 거를 쓰고 있어요. 예전에 나왔던 약.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오는 신약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서 저도 이게 약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데 남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초보만이들은 서툴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이 되거나 그래서 화상을 입거나 약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몰라서 약 때문에 내 달기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을 추천해 드리는 게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작년에 한번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약의 이름을 가르쳐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좀 물어보시고요. 되도록이면 한번 테스트를 반드시 해서 쓰시라는 거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린답니다. 제가 그 전에 약을 소개해 드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한 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저도 무서워서. 그 대신에 봄 분갈이는요. 또 한 가지 좋은 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한 개도 빼놓지 말고 아까 분갈이한 아이들만 빼고요. 또 뿌리 없는 아이들 빼고 또 새로 들어온 신입분 해줘도 괜찮아요. 분갈이만 조금 천천히 하신다면. 그런데 봄 분갈이, 요 계절 분갈이 방제 예방으로 하실 때는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또 지금 따로 구분해 놓은 아이들은요. 별도로 뿌리 활착이 된다든가 이제 아니면 옆면 시비로라도 얼굴에 뿌리는 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한 개도 빼놓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뿌려주라는 거. 요거를 또 꼭 한번 말씀을 드린답니다. 어둡죠? 이제 조금 있으면 깜깜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물 타임도 굉장히 늦었고 오늘 아니면 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부랴부랴 합니다. 짝꿍한테 조금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이 짝꿍이 베란다에 들어오면은요, 제가 촬영하기가 굉장히 용이치가 않아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끼고 제가 합니다. 키핑장에
캠핑장에 아이들한테 맡기고 베란다는 되도록이면 제가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거리대 아이들은요. 저는 아래층에 글쎄 여기는 이 분무기는 양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하고요. 아래층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이 양해를 많이 해주세요. 미리 또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이 번번이 전화를 드리기가 하지 않아도 된다. 번번이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약 뿌리세요. 물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뿌립니다. 이 약은요. 약물이 분무기가 잘 정도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한참 준다 해도 밑으로 떨어지는 게 그리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리대에서 약을 뿌리는 거는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자, 오늘은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마무리 진 다음에 클로징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좁고 여러분들 베란다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숫자가 이렇게 보면은 많아 보이지만 등치가 다 작거든요. 뭐 다 소품이고 중대품이 없어요. 그래서 저 20리터 정도면 한 통을 다 뿌리면 충분히 뿌려지는데 제가 카메라 끄고 한 번 더 뿌릴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봄 방제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뿌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때 중간에 한 번씩 하는 거는요, 옆면 시비로 물이 많이 먹은 상태거나 비를 맞은 후거나 그럴 때는 얼굴만 뿌려주셔도 돼요. 얼굴만. 자, 그렇게 뿌려주시고 내 다육이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얘가 물이 고픈지 얘가 물이 안 고픈지 뭐 이런 상태를 보시고서 방제를 하시되 꼭 추천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3월하고 장마철 2번만이라도 충분히 방제를 해주시면 훨씬 다육이 아프지 않고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빠진 게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면 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동안 미뤄왔던 거를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속이 다 시원해. 제가 제일 꼴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행히 바람이 많이 부네요. 마스크 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늘 밤에 충분히 말리고 내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에어건 들고 나와서 이제 골고루 털어주는 거. 털고 또 털고 합니다. 털고 또 털고. 자, 그렇게 하고 차광막 해주시고요. 아, 요거 식물 생장등. 자, 약을 뿌리고 난 다음에는요, 마지막이에요. 이 식물 생장등을 하루 정도는 꺼주세요. 이 빛에도 타요. 식물 생장등 빛에도 타니까. 자, 요 식물 생장등도 반드시 하루 정도는 켜지 마시고 끈 상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짱이말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예쁜 아이들 많이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지만 약물 먹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스크 써가지고 답답하죠?